지난주에도 역시 상승을 했죠. 그래서 미국장 기준으로 보면은 3%에서 4% 정도 주간 기준으로 상승했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난주 한 주 퍼포먼스예요. 지금 왼쪽 밑에 파이낸셜 섹터만 조금 불구스름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양호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아래 보면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 데 있어요. 에너지와 파이낸셜 섹터, 이 두 섹터만 조금 약세를 보였었고, 나머지들은 특히 이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이제 그 일부 매장 셧다운하면서 조금 조정이 있었고, 페이스북은 광고 보이콧 고 영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 이런 거에서 전체적으로 모두 다 좋았습니다. 지난 일주일도. 그래서 파이낸셜하고 에너지 섹터 요 부분이 이제 상대적으로 가장 약세를 보였었는데, 요거는 지금 2차 확진자 증가 추세 요거 때문에 그렇죠. 요거 때문에 기존의 컨택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통주들 이런 주들이 약세를 보인 게 판때기만 보면은 조금 이제 저희가 되실 겁니다. 감염자 수를 이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이 차트를 보시면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잦아들고 있어요. 계속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이게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미국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완벽한 이렇게 깔끔한 3파동이 없어요. 상승엔 3파동, 그쵸? 1, 2, 3. 근데 원래 엘리어트 이론에서 파동이 언제가 제일 세요? 3파동이 제일 세죠. 뭐 어쨌든 그래서 완연하게 지금 미국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입장에, 그 다음에 또 공화당이자 트럼프가 추구하는 이 경제 이코노미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빨리 했지. 사실 셧다운 해제를 좀 빨리 한 면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부작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다른 독일이나 유럽은 계속해서 어떤 좀 강도 높은 그런 제재를 했었고, 우리나라나 중국, 동아시아는 뭐 계속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미국은 조금 성급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었죠. 셧다운 해제한 게. 근데 트럼프로서도 사실은 대선을 앞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지금 확진자 수로 나타나고 있는 거를 지난 일주일, 그 다음에 최근 2주 동안에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 확연하게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다만 제가 이제 사망자 차트는 안 가져왔는데, 사망자는 이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게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그런 뉴스일 것 같고, 떡락 준비하면 안 되지. 떡락 준비하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말씀드렸다시피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사망자는 계속해서 컨트롤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최근 2주 동안에 상승 곡선을 만들었던 이 확진자의 주요 그 연령층이 10대, 20대, 30대, 그러니까 젊은 층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그 우리나라 그렇잖아. 사실 별로 젊은 층들이 이런 거에 대한 감흥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클럽 가고 뭐 이러다가 우리도 터진 거 아니야, 2차. 그거에 대한 행정명령이 잘 좀 내려졌고, 그 다음에 그 젊은 층이 어떤 줄을 이루다 보니 사망자 수는 사실은 예전에 그 처음에 팬데믹 확 일어났을 때보다는 조금 연동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요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부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해서 데일리 마켓투데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셧다운 들어가죠. 전면 셧다운은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이 주요 젊은 층들을 조금 제한시키는, 그래서 술집 폐쇄, 그 다음에 레스토랑 이런 거는 가용 인원의 50%만 받아라, 이런 조치들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요거는 또 그 조치에 따른 뒤에는 좀 얼마나 잡힐지, 요거는 이번 주 다음 주 통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실 지난주도 경제지표 측면에서는 6월 말 7월 첫째 주가 겹쳐지면서 ISM 제조업 지표라든지 고용보고서라든지 굉장히 조금 큰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지표들이 이 발표를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 근데 잠깐 되돌아가 보면 거의 뭐 서프라이즈 수준입니다, 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뒤에는 우리가 차트로 봤던 확진자 2차 웨이브가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보면 다시 또 7월달 지표들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우리가 상기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재난지원기본급이라든지 아니면 실업수당,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수당도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같은 개념의 어떤 이런 것들이 7월 말이 되면은 종료를 해요. 얘네도 이제 무한정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7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는데 이게 종료가 되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연장 처리하겠다는 어떤 얘기들은 계속 의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끌어가야 된다. 그리고 예산을 민주당이 그때 4,100억 달러인가 추가 뭐 부양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근에 확진자가 늘면서 공화당에서도 어느 정도 이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월 말로 돼 있는데, 지금이 어찌됐든 7월 초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확진자 수 좀 흐름 보면서 연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거는 7월 말 종료래요. 실업수당 추가 지급 방안 연장되는지. 근데 연장될 겁니다, 아마. 근데 또 연장되면 또 그거 기대감에 또 지수는 또 한번 또 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7월 말에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CEO들이 반독점 관련 미국 하원 청문회가 있대. 근데 이 4명의 이 잘 나가는 이 4명의 CEO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는 역사상 처음이라 그래요. 특히 제프 베조스
뉴스는 의외의 참석을 그동안 안 했었는데 이번에 첫 참석이고 이 4명 판타스틱 4가 모이는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 때문에 모이는 거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이 반독점 관련된 것들은 작년 한 6월부터인가 계속 보글보글 지금 끌어오는 이슈예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근데 요것도 사실 시기상 7월 말이니까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초 정도 가야지 시장에서 또 이제 불거질 겁니다. 아직은 조금 이르다는 판단이고 요 정도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주 한 주 이제 일정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6월 ISM 비제조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ISM 제조업 지표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이것도 잘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잘 나올 거예요. 왜냐면 얘도 집계 방식이 ISM하고 그 시기적으로 같이 묶이기 때문에 이 녀석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뭐 얼마나 좋게 나오느냐 그리고 이거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게 이제 관건이지 결과값 자체는 그렇게 큰 우리가 어차피 좋게 나올 거야, 여러분. 큰 의미를 둘 필요 없고 쭉 보시다시피 이번 주는 정말 별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별게 없는데 화요일로 가보면 미국의 졸트 근데 저것도 사실 볼 거 없고 저거보다는 사실 저 밑에 보시면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영업이익 6조 원 중후반대를 나올 거다 이렇게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4천억 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계속해서 상회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 어떤 그 실적 호조의 원인은 뭐 그런 거죠. 지금 계속 컨택주들 뜨면서 사람들이 방구석에 있으니까 서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수요 증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화웨이 제재 들어간 거랑 인도에서 지금 반중국 시위가 지금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른 어떤 삼성전자의 반사 이익 이런 걸로 인해서 6조 원 중반에서 후반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국내 투자 많이 하시는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내일 있을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거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에 금요일날 생산자 물가지수 뭐 요 정도 있는데 지금 어찌됐든 고용이 제일 관건이에요. 연준에서도 지금 고용 떨어져 나가지 않게 지금 그래서 지금 회사채들 매입하고 있고 회사채들 매입하면서 지금 힘들어하는 회사들 유지시켜갖고 어떻게든 붙들고 가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고용이 지금 1번 타겟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장 빠른 결과치를 반영하는 게 이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왜냐면 얘는 주간 지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 차트를 보시다시피 3월 확 찍어 오르고 그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누워버리죠, 여러분. 최근 4주 동안 누워버리니까 요게 눕다가 이게 다시 튀어 오르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더 추가하느냐. 근데 이거는 이번 주에는 여러분 아마 조금 늘 거야. 얘가 늘었을 때 시장이 어떻게 좀 반응하는지 그거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목요일날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 다 봤고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금요일날 미국 독립기념일 휴장이었고 그 다음에 오전에 장이 출발을 했는데 중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이끄는 섹터는 증권주들이래요. 증권주들이 지금 상한가를 뭐 연달아 치면서 이끌고 있고 그 바람에 지금 나스닥은 지금 1486까지 갔으니까 1500까지 이제 거의 온 거예요. 그냥 1500 온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지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금융시장 자체는 2차 확진자고 뭐고 간에 시장에서는 어찌됐든 말 그대로 좋은 것만 보는 겁니다. 지표가 좋게 나오면 그동안의 문제가 금융시장은 먼저 떴고 실물 경기는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실물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경기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얘도 이제 슬슬 V자 반등을 오는구다라고 좋게 해석하면서 가는 측면도 있고 혹은 반대로 해석하면 올라오는 와중에 지금 미국에서는 2차 확진자가 아까 보시다시피 3파등이 확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어찌됐든 돈 풀었던 건 이런 재정정책 같은 것들이 7월달로 만기가 돌아오는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연준이 됐든 재무부가 됐든 어쨌든 추가 연장이라든지 더 큰 뭔가를 줄 거야 하는 기대감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 대로 그런 어떤 정책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올라가고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 이 괴리차가 좁혀지면서 실물 지표도 이제 V자 반등이 나오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또 올라오고 근데 이제 이게 겉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지만 속으로 좀 들여다보면 이게 굉장히 쏠림 현상이 강해요. 몇몇 종목들이 지금 머리끄댕이 확 지금 끌어올리는 그런 측면이에요. 골고루 올라오지 못하고 정말로 시장이 조금 질 좋게 탄탄하게 올라오려면 지난번에 4월달인가 5월달인가 그때처럼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렇게 다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는 사실 그런 모습은 아니죠. 요거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차트를 좀 가보죠. 지난주에 금요일날 독립기념일 휴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나스닥
딱 주봉 차트가 아주 아름답게 끝나버렸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와 이게 여러분 이런 봉이 나오는 건 사실 참 쉽지 않거든요. 그 전 2주 전에 봉을 이렇게 윗꼬리를 크게 담그고 다시 이거를 다 말아 올리는 에너지를 뿜어주면서 주봉을 이렇게 만든 건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흐름인데, 어쨌든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여기에 맞춰서 새 판을 짜고 다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시장을 쫓아가야 돼요. 뭐 저는 사실은 조정을 조금 봤습니다만 제가 틀렸지.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돈터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좀 반등 나오면 거기서 매도하면 수익을 줄 것 같다, 또 이런 큰 그림 자체가 제가 완전히 와장창 틀려버렸어요.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 것 같고,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서 고점을 갱신을 해버렸어요. 대응해야 돼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긴봉으로 봐도 지금 저점이 지난주에 가게 한번 틀어서 고점 틀어졌던 거를, 그러니까 얘가 내려갈 놈이었으면 여기를 조금 언더로 내려왔어야 줘야 되거든요. 9,700선 정도로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거 땡기고 이 고점까지 뚫었기 때문에 이제 또 대응해야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내일 돈터치에서 어차피 주간전략 갈 테니까 오늘 하루만 좀 보면 눌리면 매수다. 언제까지? 미국장 오전까지는 눌리면 매수다. 그래서 봐야 될 것 같고, 모르겠어요. 어려워. 시장이 어려워. 원래 이렇게 여러분 추세의 끝에 있을 때가, 이게 정말 이 상승 추세 끝자락이잖아요 지금. 이럴 때가 원래 사실 제일 어려워요. 여기서 쫓아가기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아무리 고점 매수해야 된다고 해도 여기서 쫓아서 막 공격적으로 매수 쫓아가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매도를 하자니 너무 지금 추세가 강력하고, 그래서 원래 이때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사실 어려운 장에서 우리가 굳이 막 그거를 어떻게든 마른 수건 쥐어짜내서 썰어가지고 발라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분명히 좀 기회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면서 좀 느긋하게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버블 얘기가 지금 몇몇 분들이 하시는데요. 제가 주말에 우리나라 이 여의도 금융업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 영상을 많이 봤어요.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시장만 계속 분석하고 조사하고 통계치 내고 하시는, 그게 이제 밥벌이이신 분들 영상을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 중에 한 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와닿는 게, 역사적으로 볼 때 버블은요 유동성만으로 버블이 온 적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대공황 이후에 뭐 전쟁 특수라든지 그 이후에 산업의 변화,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는 뭐 IT 버블 왔을 때도 그런 어떤 유동성, 시장의 유동성만 투입돼서는 버블이 온 적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라든지 어떤 큰 어떤 시장의 이 산업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과 유동성과 같이 맞물렸을 때만 버블이 왔다는 건데,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게 이번에 많이 올라왔지만 이거를 버블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필요 조건이 좀 필요하다는 거지, 조건들이. 그래서 버블 많이 얘기하시는데 아직은 버블인가? 라는 어떤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버블이라고 단정 짓고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는 제정신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다시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장을 좀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주말에 제가 또 했습니다. 버블인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 주식이든 뭐든 뭐 고퍼스나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로 지금이 버블인가라는 어떤 그런 스테이지 1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 가지고 보셨습니다만 여러분, 이게요 의외로 시장을 접근할 때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마음이 편한 게, 자 미국은 지금 위가 없어요 여러분. 위가 없죠? 매일이 신고가니까 당연히 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가 없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위가 없다는 거는 뭐예요? 저항선이 없어요. 근데 밑에 지지선을 탁 쳐다보면 무지하게 많아. 지금 무지하게 역사적 신고가라는 거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위에는 저항선이 없고 그냥 뚫려있는 상태고, 밑에를 탁 쳐다보면 밑에는 지지선이 많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과연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가가 답이 의외로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은 실적, 그쵸? 그거와 마찬가지 어떤 증시 경험은 주식시장의 영원한 테마는 실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주식은 실적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전통적인 투자 개념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주가는 실적에 무조건 물론 선행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실적에 맞춰서 돌아온다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좀 전통적인 개념인 것 같아 이제.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제 달리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밸류나 가치를 보면 가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이 투자 이론이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게 벌써 지금 15년 다 돼가요. 그러기에는 성장주가 가치주를 따돌리고 지금 계속해서 아웃퍼폼한 게 지금 15년이 넘어. 그럼 15년째 저 얘기할 거야? 그럼 15년째 기다릴 거야? 늙어 죽는데? 언제까지 저 얘기할 거냐고. 언제까지 재무제표 보고 실적 보고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게, 그 지금 도요타가 지난주에 테슬라가 도요타 넘어갔잖아요. 걔네들 매출이나 이런 거 보세요. 도요타의 10분의 1이야 지금 테슬라가. 10분의 1인데 시가총액은 더 많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어떤 기업의 가치라는 거를 예전에는 사실은 숫자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제 재무제표의 비중이 높았다 그러면 기업의 가치는요 여러분 성장성이 가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매출 상승률을 보자고. 그러니까 지금 매출은 10분의 1인데 매출이나 아니면 이 적자잖아. 테슬라 지금 아직도 적자예요 걔네.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 가치를 어디에다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가치 투자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근데 매출 성장률은 토요타랑 얘랑 비교하면 말도 못하죠. 얘가 올라오는 게 그거 자체가 이 녀석의 가치라는 거야. 그리고 그 가치에 투자하는 게 성장률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이제 여러분. 거기다가 유동성은 미친듯이 투입되고 있고, 그러면 유동성이 무제한으로 풀린 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자산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에셋들이 뭐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뭐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제로금리에 실질금리 마이너스 가는 GDP 명목 GDP 이런 거 막 좀 개판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투자라는 거 여러분 어찌됐든 돈을 벌기 위한 거고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토요타를 사는 게 맞냐고, 테슬라 사는 게 맞는 거지 당연히. 거기에 쏠림이 오는 게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 이제는 너무 늦었어. 지금도 다시 생각해 보기에는 이미 머리 좋고 이런 사람들은 10년 전부터 이거를 해왔어.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뤘어요. 그게 물론 옳고 그르냐의 어떤 기준에서 보면 그게 자산 가격의 그 빈부 양극화는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자산의 어떤 양극화는 심해졌잖아. 근데 그게 어찌됐든 뭐 좋은 현상이냐 나쁜 현상이냐 대해서는 그건 이제 2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실현할 능력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예전에 우리나라 새로운 기술처럼 이게 한여름밤의 꿈으로 그칠지 안 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주식시장이든 금융시장이든 특히 주식시장은 기대감으로 끌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그 기대감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야 우리가 베팅하기엔. 여기까지 합시다. 뭐 얼마? 25분 했어 벌써. 이번 주는 말씀드렸다시피 어찌됐든 기술적이라든지 이런 시장 심리 자체는 지난주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며, 이번 주는 우리가 오늘 미국에서 발표하는 ISM 비제조업 지표, 그 다음에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중요 지표나 이벤트는 없다. 그리고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시장에서는 그렇게 지표가 중요한 게 없다고 하면 다시 한번 미국의 데일리 그 확진자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집중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대선이 계속 다가와요. 여론조사라든지 트럼프라든지 바이든 이런 어떤 양 진영의 정치 그 대선 전 그 행보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 그리고 나머지 좀 더 디테일한 건 내일 돈터치에서 또 김 부장하고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이따 저녁 8시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